혐한, 한국을 혐오한다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우리나라의 반일, 반중처럼 이미 사회적으로 굳어져 널리 쓰고 있는 단어이죠. 사실 혐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들어 생겨난 신조어지만 단어의 뜻인 한국을 혐오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혐한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서쪽에 살고 있는 비열하고 천박한 신라인들, 하늘을 거역하고 우리가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관가를 부수고 우리 백성을 독살하고 우리 군현의 사람들을 씨를 말려 죽인다. 이는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일본 천황 킨메이의 조서내용입니다. 비열하고 천박한이라는 문구에서 신라에 대한 혐오감이 뿜어져 나오죠. 당시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현대의 한일 관계보다 더 나빴습니다. 나빴다는 표현으로는 한참 부족할 정도로 서로 증오하는 관계였어요. 당시 일본은 백제와 굉장히 가까운 우호국이었는데 백제와 신라는 적대국이었죠. 일본의 왜구는 허구한 날 신라에 상륙해서 약탈을 일삼았고 신라는 이런 왜구를 생포하면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의 해적인 신라고 또한 일본 대마도와 큐슈 지방에 상륙해 약탈해가는 일이 잦았죠. 이처럼 역사에 기록된 혐한의 개념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이때는 적대국가로서의 적개심에 더 가까웠어요. 현대의 혐한과 비슷한 개념은 일제강점기 들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전가할 대상으로 조선을 선택했죠. 조선은 더럽고 봉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개한 국가이고 우리는 아시아의 공동발전을 위해 이 미개한 국가를 대신해 열강과 싸우며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본의 논리였죠. 그렇게 세뇌당한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혼란에 빠진 사회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제일조선인을 학살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쌓여가던 반한 감정이 폭발하며 조선과 조선인을 혐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죠.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어느덧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1980년대 후반, 일본은 감히 우리나라가 비벼볼 수조차 없는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 혐한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되었죠. 나라가 잘 나가니 국민들의 불만도 없고 당연히 외부로 불만을 전가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일본은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며 무너지자 일본에선 다시 혐한 세력이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 혐한은 한국에 대한 멸시와 무시가 아닌 질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드라마로 시작된 1차 한류가 일본을 휩쓸자 질투심에 자국 문화를 치켜세우면서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방식이었죠. 이때부터 혐한 세력은 내두익이라 불리며 별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혐한 세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명박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고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요구한 거예요. 이때 이명박의 어조가 꽤 세긴 했습니다.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우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통석의 염 뭐가 어쩌고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다. 참고로 통석의 염이란 1990년 5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키히토 당시 일왕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쓰지 않고 일본에서도 잘 쓰지 않는 통석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죠. 그러자 좋은 떡밥을 덥석 물어버린 혐한 세력은 날개를 달고 활개치기 시작했고 혐한을 혐오하던 일본인들마저 반한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혐한은 그저 내두익의 질투심이었지만 이때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반중감정처럼 주류가 된 것이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11년 62%에서 2012년 무려 39%까지 추락했고 2013년 카츠라다 미야비라는 여중생은 오사카의 한인타운인 츠루아시에서 저는 정말 한국인 여러분이 너무 싫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츠루아시 대학살을 할 거예요. 일본인의 분노가 폭발하면 대학살쯤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당신네 나라로 당장 돌아가세요. 라는 혐한 연설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과격한 어조와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단어만 골라 선택한 덕분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됐죠. 이후 201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경제력 차이는 더 줄었고 심지어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 등 일부 지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죠. 또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세계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혐한 세력은 다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일본의 1020 세대에서는 한국을 추종하고 동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10년 전 오사카에서 혐한 연설을 하던 카츠라다 미야비는
20대 중반으로 성장해 BTS의 팬이 됐고 한국어로 글을 쓰는 등 혐한에서 한류 앞잡이가 됐습니다. SNS에 한국인이 되고 싶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한국을 동경하는 수많은 1020 세대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침략하고 식민지 삼은 건 지들인데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왜 우리를 싫어하는 거지? 오늘 영상을 통해 봤듯이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은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조작되고 만들어져 내려온 결과물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혐한 감정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최근 현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문화의 힘을 몸소 목격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10년 전만 해도 반한 감정이 주류였던 나라가 가장 열심히 우리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혐한 감정이 뿌리 뽑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